서재지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혼자 문 열고 들어와서 네,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드리고 사실 저 비밀번호 공공재여가지고 결국에는 그 공공재가 되는 비밀번호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카메라가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왜냐면 편하겠다. 알림이 오는 순간에 카메라 카메라, 시점을 딱 보면 되는 거여가지고 좋다. 책 읽고 싶으면 예약해서 혼자서 네. 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래서 찾는 나다운 매월 듣는 부산 브랜드와 사람 이야기 브랜딩 동댕입니다. 와. 네. 저희가 오늘은 서재이자 서점 영도에 있는 곳으로 찾아왔는데 일단은 보이는 대로 분위기가 서점답게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또 되게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네. 그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서점의 주인 네. 진혜은님 오늘 모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소개를 하면 되나요? 네, 혜은님 소개 먼저 보시는 분들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회사원이자 네. 서재지기인 진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체 효과음이 계속해서 리액션이 들어갈 거라서. 알겠습니다. 저 도와드릴게요. 아, 잘할 수 있습니다. 프로시네요. 네. 그쵸. 아니 서재이자 서점이 영도에 있어요. 또 영도에 있는지 아시는 분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작년에 그쵸, 오픈을 그쵸.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에 대해서. 저희는 서재이자 서점으로 사실 이름을 정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책을 읽는 걸 1순위로 목표를 하고 있어서 서재를 앞쪽에 뒀었거든요. 그래서 서재이자 서점이고 저도 방금 소개드릴 때 서재직이라고 소개를 드린 게 책을 팔려면 사실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런 책상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안 되고 팔책을 엄청 넣어놔야 되는데 저는 사실 책을 읽는 게 1순위여가지고 많은 분이 읽는 게 1순위여서 서재이자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소개드릴 때 첫 번째 아이덴티티로 회사원으로 네네. 먼저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청 공격적으로 여기를 홍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름아름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조금씩 이제 예약이 들어오고 있고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예약제 서재로 이용하고 있고 토요일에만 오후에 이제 그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동네 책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월에 여기를 계약을 했고 사업자 등록증은 9월 1일로 냈고요. 어우 꼼꼼히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제가 가오픈을 한글날로 하고 싶었으나 생각보다 뭐 카드 가맹점부터 해가지고 문화소득세, 소득공제 등록하기 뭐 등등을 하다 보니까 정식 오픈일은 사실 흐지부지가 돼서 그냥 한글날로 하려고 합니다. 네. 정식 오픈날은 한글날 기념한다는 게 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식 내년 10월 한글날로 하고 싶고 아니면 한강절도 저희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있잖아요. 한강절 아시죠? 네, 한강절. 한강절도 있군요. 네, 저희 한강절 생겼잖아요. 아. 저희 노벨문학상 보유국이어가지고. 네. 몇 월 며칠이죠? 한강절이? 10월 4일. 정확하진 않지만. 네. 무례한 질문을 나도 모르겠어. 나중에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피드 본문에 한강절이 며칠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퀴즈 한번 내야겠네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소개하신 것 중에 서재를 가장 네. 먼저 두시고 또 네. 책을 많이 읽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왜 책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진짜 좋은 질문이시고요. 지금 진행 안 진행하시는 보셔도 것 돼요. 같아요. 제 본업이 진행을 잠시 많이 내려놓으세요. 네네.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벤트 계속 하시면 저희 시간 많이 잡아먹으니까 진행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네. 이렇게. 그래서 왜 네. 책을? 제가 작년에 영도문화센터에서 지원한 책 모임 동아리를 같이 했었어요. 지인이 운영을 하셔가지고 그때 진짜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작년 초반에 한국의 책 읽는 인구에 대한 통계가 나왔었는데 1년에 한 권 이상, 그러니까 한 권 이상을 읽는 인구가 4명 정도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4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너무 놀랬거든요. 맞네요. 그냥 저는
많다고요? 근데 저도 이게 진짜 다른 것 같아. 네, 저도 근데 많을 것 같아. 생각보다 많다? 저는 더 적을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저의 주변의 모수랑 네, 너무 네, 차이가 네.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네이트판 같은 거 보면 스레드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자극적인 네네네.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좀 없이 평안히 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생각해봐 그 두 개가 이렇게 짬뽕이 돼서 같이 머릿속에서 같이 이렇게 작용이 일어났을 때 내 주변에 진짜 책 읽는 사람이 많고 신간이 나온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도 많고 이런 게 거기서 이런 차이가 생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남을 알기에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내가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다른 세계를 잘 알 수 있는 방법? 내가 살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도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책을 읽는 사람이 많아지면 진짜 좋겠다. 근데 뉴스에서는 엄청 마음 어려운 뉴스도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책 읽는 인구가 많아지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으로 해결될 네.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책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물론. 네, 그래서 책이 읽어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비물리적인 동기였고요. 물리적 동기도 하나가 있는데 원래 제가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가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애정도가 떨어져가지고 그 공간을 안 운영하게 되면서 거기 공간에 제가 여기에 있는 책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공간을 빼야 되게 됐고 제가 식물이 진짜 많거든요. 이 공간에도. 근데 식물도 작게 처음 만나서 크게 키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같이 가는 걸 좋아하는데 식물이 계속 커지니까 집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집에 두기에는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커져가지고. 진짜 커요, 그래서, 다들 식물이. 그래서 비물리적 동기. 책 읽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 주변처럼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과 물리적 동기인 책과 식물이 갈 공간이 진짜 필요하다 해가지고 네이버 부동산 지금은 네이버 페이에 합병이 됐지만 네이버 부동산으로 막 손임장을 엄청 했어요. 그 손으로 이렇게 네네네. 해가지고 근데 하다가 되게 바로 실행하신 게 대단하네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아니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네. 어찌 보면은 이걸 해야겠다라고는 하지만 공간을 바로 이렇게 또 찾고 되고 그게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찰랑찰랑 거리면 그걸 잘 못 숨겨요.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그런 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렇고 어떠한 감정이든 감정을 좀 잘 못 숨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잘 못 숨기고 바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공간을 찾으셨네. 이 공간이 그러면 근데 약간 일반적으로 원래 상가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가 아마 70년대인가? 60년대 건물이고 오래됐네요. 엄청 오래됐고 여기에 되게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1번 스토리가 뭐 들었던 것만 해도 뭐 횟집이었던 때도 있고 그다음에 옷을 팔았던 적도 계속 있고. 바뀌었구나. 네.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에는 여기 집주인 분의 어머님이 사셨던 할머님이 사시고 나서 한참 동안 비어졌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비어졌다가 여기 2층도 있는데 2층에서 물이 샜는데 아무도 이 건물에 안 사니까 모르셨던 거예요. 네. 아이고. 그래서 물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거기 수도 집에서 전화가 가가지고 아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물샌 거를 다 잡고 뜯어 고치신 다음에 새를 놓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붙인 날 처음에 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분이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찾고 있었던 1순위가 이 바닥이 일본어긴 한데 도끼다시라는 그 네네. 바닥이거든요. 이거를 진짜 찾고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네. 있나요? 그 옛날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옛날 거고 그 뭐랄까 딱딱하고 네. 물을 뿌려도 상관이 없는, 왜냐면 제가 식물을 네네. 가져와야 되니까 물을 뿌려도 상관이 없는 것과 디자인적으로도 좋아가지고 도끼다시를 찾고 있었는데, 이게 도끼다시에 제가 사랑하는 나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자마자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 공간과 이 그러니까 나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네. 있던 거랑 네. 혜연님이 가지고 있는 거랑 네. 조화가 진짜 잘 어울려 보여요. 근데 원래 에어비앤비를 했던 건물도 응. 1955년도 주택이었었어요. 야. 그래서 거기도 나무가 있던 공간이었고, 식집 사시네요. 네, 그래서 이 책상도 사실 그 에어비앤비에서 쓰던 책상을 가져왔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식물을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보네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정직해요, 식물은. 식물은 정직하다고요? 네, 그 제가 어느 정도 환경을 제가 걔한테 제공을 해주고 나면 걔는 진짜 부지런히 생육을 하거든요. 알아서. 네, 크고 꽃도 피우기도 하고 새로운 싹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힘들면 바로 드러내는 거죠. 잎의 뭐 상태로 드러내고, 그런 게 좋아요. 네. 혜연님이랑 비슷하게 솔직하네요. 식물도. 이게 숨기지 못한다. 아니 정직하다는 네. 표현을 또 쓴 거는 또 네네. 신선해가지고. 근데 또 그런 친구들도 있어. 그 응. 친구 그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응. 드러내자마자 손쓸 수 없이 바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진짜 저희 집에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손 쓸 수 없는 친구들. 그 마오리 소포라를 진짜 두 번째 도전해가지고 키웠는데 네. 네. 조금 아프다 싶어서 신경 써주려고 하는데 갔어. 진짜 음. 근데 좀 그 슬프기도 해요. 왜냐면 짝일 때부터 키우려고 애정을 쏟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식물이 또 많은 이유가 좋아하니까 주인이. 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공간에서는 사실 식물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해 때문에 앞쪽에 사실 못방 되어 맞죠, 있어요. 맞죠. 네. 아니면 보통 이제 그 두고 이제 뭐 퇴근할 때 다 밀어놓고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아는 카페 사장님도 음. 식물이 엄청 많은데 그걸 이렇게 매번 또 물 주려면 한 곳에 또 네, 모아놓고 물 맞아요. 주고 다시 또 물 빠지면 다 갖다 놓고 해 나오면 또 해 쪽으로 몰아놓고 해 지면 다시 또 집어넣고. 손이 많이 가네요. 어쩔 그 수 도끼 없죠. 다시가 좋아요. 왜냐면 여기 바닥에 네. 물 뿌려놔있거든요. 있는 자리에서 바로 물 바로 줄 물 수 줄 수 있어요. 있어가지고. 식물 키우는 모든 사람들은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그 저의 그 마음의 척도도 그 식물 물 줄 때에 내 마음이 너무 귀찮다 하면은 네. 퍽퍽한 상태인 거고 또 이런 관점으로 네, 생각할 수가 있구나. 잘 지내나 하면서 뭔가 관찰하면서 이렇게 물을 주면 마음 상태가 괜찮은 상태고 이런 거에서도 좀 척도가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를 또 돌보는 일이니까. 네, 저는 맞아요. 또.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좀 공감이 되는 네. 게 저도 식물 물 줄 때마다 기분이 좀 네. 다른 때가 있는데 그게 그냥 제 개인 컨디션인 것 같다. 맞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저도 괜히 마음이 좀 평온해지. 제가 물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 좀 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평소에 여기를 이제 네. 한 번 몇 번 오기도 하고 네. 궁금했던 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약을 하면은 뭐 네. 이제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무인으로 운영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네이버 예약으로만 받고 있어요. DM을 보내시면 답변이 느립니다. 제가 그리고 네이버에 이제 서재이자 서점을 검색하시면 예약창이 있으면 이제 예약을 누르면 오전 머물기, 오후 머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 그러고 나면 제가 예약이 들어오면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럼 거기에 이제 별표가 되어 있는 게 서재지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경우에는 뭐 불을 켠다든지 음악을 켜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미리 해놓는데 이제 혼자 오실 경우는 불을 켜고 이렇게 오셔야 되고 여기 위에 신기하다. 이제 티와
이제 서재 도구가 있어요. 저쪽에 그 서재 도구랑 이렇게 올려두면 이제 티를 드시고 원하시는 자리에서 머물고 그러면 혼자 문 열고 들어와서 네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드리고 저 사실 저 비밀번호 공공재여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신기한 운영 방식이네요. 네 또. 이제 정화조 푸시는 분까지 아셔가지고 월요일 없이고 조금 있으면 영도 구민심마음을 다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한 번은 바꾸겠죠. 네. 네. 그쵸. 근데 네. 약간 걱정되고 그런 건 없으세요 그래도? 저게 비밀번호가 공유한다는 열리면 게? 저한테 알람이 와요. 네. 여러분 알람이 옵니다. 네. 근데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네. 배달 기사님이라든지 네. 공동 비밀번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 결국에는 음. 그 공공재가 되는 비밀번호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너무 왜냐면 이게 편하겠다. 알림이 오는 순간에 카메라 카메라, 시점을 딱 보면 되는 거여가지고 좋다. 책 읽고 싶으면 예약해서 혼자서 네. 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시면 이제 안쪽 책은 처음에는 몇 권 팔아보기도 했는데 네 영도에는 지금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이 습한 동네는. 네.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안 파는 책이고 이 바깥쪽에 있는 책은 팔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책은 파는 책도 읽으셔도 되거든요. 저는 읽는 게 주안점이어가지고 읽는 게 1번. 네 그래서 그럼 혹시 책들은 좀 어떻게 큐레이션 하세요? 읽고 좋았던 것도 갖다 놓고 그리고 제가 자칭 타칭 타칭은 모르겠는데 일단 자칭은 인스타 중독자거든요. 근데 저는 그 탐색창에서 릴스도 보기도 하지만 제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셀럽이라기보다는 네. 이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네네네. 자기 일에 막 몇만이 넘어간다 이런 거보다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런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시는 일상이 궁금해서 팔로우를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분들 책 올리시는 거? 좀 추천하는 네. 것처럼. 네. 근데 그분들은 그냥 자기 일상을 드러내면서 책을 추천하겠다 해서 올리신 것까지 일 수도 있지만 그냥 진짜 일상을 드러내면서 책을 공유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캡처를 해서 받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책도 넣어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기보다는 얕고 넓어요. 넓게. 네. 그래서 저기는 분야를 나름 분류를 해놨는데 안쪽 서재에는 그래서 얕고 넓어서 그리고 조금 그때그때마다 관심사가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그때마다의 보이는 것들을 또 갖다 놓기도 하고 되게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네. 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를 듣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출퇴근이 운전을 하면서 해가지고 팟캐스트에서 조용한 생활이라는 팟캐스트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팟빵에서 김혜리 편집장님이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여러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책 읽는 의자라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책들도 저도 책을 원래 많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서점에 파는 겸 귀찮은 겸 또 책을 핑계가 사는 하나 생겼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소개된 책들도 죄송해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최근에 관심사는 뭐예요? 요즘은 사실 최근에 산 책을 일어나도 돼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 사실 제가 요즘에 네. 그 일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작년 말과 연초에는 고전 문학과 소설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은 요즘 좀 일이 빡센 기간이거든요. 일이 빡세가지고 그럴 때 이제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너무 많죠. 진짜 너무 그냥 바쁘다 정도면 생각이 없이 바쁘기만 할 텐데 너무 빡세서 힘들다 하면 이제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 지점을 넘어가는 순간. 뭔지 알죠? 나오고. 오늘 그 기점이 좀 다르잖아요. 알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다들 열심히 일하면서 살까?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까? 인생으로 이제 시선이 네. 돌려진. 이런 책들이 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고 이건 철학책.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아이고 약간 이런 것들. 좀 철학이나 인문학 쪽으로 네, 이제 조금 사고 있는데 아직 못 읽었어요. 근데. 어, 그리고 책임도 지금 두꺼워요. 제가 들고 다니는 책 가방이 있거든요. 거기는 서평가가 되는 법, 서평 쓰는 법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찾는 책과 그리고 두 번째는 서평을 써보고 싶어져가지고 요즘에 최근에 그래가 진짜 최근
1, 2주 내에 서평을 써보고 싶어가지고 어. 그거에 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글 쓰는 것도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데 근데 글 쓰는 일만큼 부지런한 일이 없는 것 네. 같아요. 저는 진짜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부지런하다고 진짜, 그럼요. 진짜. 이렇게 가게 오는 것보다 글 매일 쓰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관심이 있다고만 말하고 지금 씁니다라고는 말을 못하고 제가 그 끈기와 부지런의 아이콘은 또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아이콘인가요? 약간 실행력 정도의 아이콘이지. 추진과 실행의 네. 아이콘. 근데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네. 꾸준히 가는 걸 또 자신이 없어서 일단은 관심이 있습니다 정도로 말해놓고 언젠가는 서평을 읽고 쓰는 걸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평 쓰기 모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 하나, 인생의 의미 읽고 있는 사람한테 일 하나 더 추가하기. 일을 자꾸 벌려. 좀 저는 모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매듭 짓는 일에 네. 집중을. 네, 그래서 그리고 언젠가는 글 쓰는 것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꾸준히 시간을 써야 되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쵸. 시작 못했다. 언젠가는 혜은님이 쓴 책이 독립출판으로 나와가지고 책을 여기- 내고 싶지. 내고 싶진 싶진 않아요? 않아요. 네. 아. 근데 보면은 책 내신 분들 보면 강연을 많이 하셨거나 네. 어디에 기고를 많이 하셔서 그걸 모아서 내신 분들도 네.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된다면 모르겠지만 책 자체를 쓰겠다는 못할 것 같아요. 저랑 호흡이 안 맞는 일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그 제안서를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네. 쓰는 일을 용역. 네. 예, 용용몬 용용몬스터. 하면서 깨달은 게 에. 그거는 그 한 주제로 네. 2, 3주 이상을 그것만 엄청 생각을 하고 계속 수정하고 자료 찾고 수정하고 자료 찾고 근데 음. 진짜 그게 체질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힘들다기보다 그 한 가지를 한 너무-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깊이. 너무 계속 오래 잡고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책을 쓴다는 일을 진짜 오래 잡고 있어야 되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네 좀 부끄럽네요. 작가의 진행은 상상도 안 되는데 근데 네. 책이라는 게 네. 저도 이제 읽고 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혜연이 말한 거 들어보면은 읽고 쓰고 또 내가 서평도 있고 뭔가 이런 필사 모임도 있고 책이라는 걸 하나로 네, 되게 맞아요. 많은 맞아요. 거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밝히면 네. 어떤 특급 공개하나요? 아니요 아, 특급은 안 돼. 미안해요. 특급을 공개해줘야지 이게 떡상을 할 텐데 그러니까요. 저의 특급 공개 일단 사람들이 안 궁금해할 거고 아예 근데 세 명이 네. 궁금해하니까. 그 모임은 원래 사업 초반에는 지인들만 오잖아요. 그쵸. 책 모임을 처음 딱 열었을 때도 지인들만 모였어요. 근데 그 책 모임이 그 첫 번째 지인들로만 아름아름 하고 있고 필사 모임도 첫 번째 오셨던 분 두 분과 저 포함 3명에서만 그냥 조용히 아름아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 본업이 아니어가지고 계속 불특정 다수의 오픈을 한번 하는 게 아직은 조금 여력이 좀 덜 돼서 대신에 책 모임과 그 필사 모임의 좋은 점이 이점을 너무 느껴서 그냥 아름아름 그 멤버로 계속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때의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절대 안 읽을 책을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 세계도 알게 되고. 네. 절대 안 읽을 책이 뭐 어떤 거예요? 지난번 책 모임 때 네. 책이었는데 원래 그분이 뇌과학이나 뭐 과학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분인데 아. 어린 것들의 거대한 세계 거의 생명공학에 가까운 책이에요. 이런 책 진짜 제가 혼자 읽으라 그러면 잘 안 갈 책인데 잘 안 읽혀지죠. 그리고 시나 서정적인 책을 조금 덜 읽는 편인데 근데 그 책에도 진짜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 읽지 못했지만 괜찮았었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 과학적인 네 것 맞아요. 같은데요. 완전 과학책. 알겠습니다. 하루살이. 뭐 이런 거. 저도 한 5년 뒤에 읽어보는 걸로. 네 제가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년 뒤에.
5년 뒤에 갑자기 집으로 책 배달이 딱 가네. 갑자기 과학이 궁금해질 시점에. 네. 5년이라고 특정하셨는데 갑자기 그게 무한으로 연기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네.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책 얘기를 또 이렇게 많이 나눠봤는데 요까지 이제 서점과 네. 뭔가 이 운영과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1부에서 좀 끝내를 보고 네. 지금 이제 2부로 네.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부는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식. 신혼 초 때 아기가 낳기 전에는 주변에 진짜 결혼 추천하고 다녔거든요.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를 놓는 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라. 근데 왜냐하면 제 성향이 제가 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제 성향을 보고 깨달은 거거든요. 전 너무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건 너무 많고 뭐 참여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이런 게 너무 많고 한 사람이어가지고